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이 네. 막 그 다시 또 뜨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가 갑자기 또 양산이 아니라 이제 그 전국적으로 좀 번지고 있습니다. 네네.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외국에서 특히나 미국 대선에서 문재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후보가 최근에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지금 등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참 이재명과 비슷한 게 많아요. 사법 네네. 리스크. 네. 근데 그걸 또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측근들이 16명인가가 모여서, 그러니까 대통령 시절의 참모들이었죠. 모여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네네. 아메리칸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가 주장하는 게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네. 그 우선주의를 찬양하는,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라는 걸 찬양하는 그런 책인데 그 안에 문재인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네네. 그 좋게 등장하면 난 좋겠어. 나는 네. 솔직히 얘기하면 삶은 소대가리 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찬성하지도 않고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이다. 네네. 내가 찍진 않았지만 내 대통령을 다른 그런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미국이나 어디든 좋습니다. 비판하거나 그러면 사실 진짜 화가 나거든요. 네네. 그렇잖아요. 뭐 그 북한 인지상정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로 이렇게 인용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용됐다고요? 그 책에 문재인 이름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일단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이 잘했다, 그런 내용이니까, 아이고 이 북미회담은 트럼프가 정말 잘한 정책이다,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 대목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그가 원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너무 북한에 양보하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고의로 그를 북미 회담, 특히 싱가포르 회담에서 제외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원했던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강경하게 김정은한테 대할 수밖에 없었다. 왜? 김정은한테 문재인이 워낙에 퍼주고 양보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 트럼프한테 늘 졸라댔기 때문에 네네. 도가 넘어섰다라고 해서 아예 제외시켰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는 대통령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했죠? 운전자로는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운전한다고 그런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런데 운전을 뭐 누가 했다는 이야기인가? 트럼프가 했다는 얘기죠. 트럼프가 하고 옆에 조수석에 앉아갖고, 아이고 우리 김정은 잘 봐주세요. 김정은한테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마세요. 김정은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졸라댔다는 거죠. 그럼 자동차를 보면 네네. 아버지가 운전하고 옆에 애를 갖다가 앉히는데 네. 그냥 그 가짜 핸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핸들만 딱 하고 너 마음대로 이렇게 돌려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운전은 아버지가 하는 그런 뭐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그런 차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그 가짜 핸들을 잡고 있으면서 내가 운전하고 있는 거야 그랬던 건가요? 근데 왜 차가 왜 왼쪽으로 가지, 왜 오른쪽으로 가지, 왼쪽으로 하는 거고 그랬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대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만 그렇게 대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특히 유럽 같은 경우도 유럽의 정상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남북 문제, 특히 김정은 이 위원장이 정상적인 국가의 수반이다, 네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정책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다녔다는 것인데, 이게 당시 유럽에서는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사안들이거든요. 왜? 핵 문제 때문에 다 뭉쳐서 지금 유엔 제재라든지 이런 걸 단일 대우로 했고, 이 당시 이제 중국과의 문제라든지 러시아의 문제라든지 이런 고리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나 외교에서 왕따처럼 대해졌다. 그러니까 트럼프만 제외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다 제외가 된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왕따라기보다도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네. 제가 만약에 다른 나라 정상이었다라고 하면 네. 문재인 대통령 보고 황당했을 것 같아요. 음흠. 왜냐하면 저 사람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야? 음흠. 그럼 대한민국은 휴전 국가 아니야? 그렇죠. 그럼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고 그 전쟁 상대국이 어디야? 북한이야. 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왜 북한 편을 들지? 네. 왜 북한 김정은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이상하고 네.
그냥 그 아버지 백으로 그 어린 나이에 그 대권을 잡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자기 나라 국민들 굶겨 죽이는 그런 그 사람인데 네. 왜 저런 사람 편을 갖다가 들지? 참 희한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오히려 문 대통령은 참 이상한 사람으로 봤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결국은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왜 그 다자간 회담 많지 않습니까? 네네. 뭐 다자간 회담에서 지금도 동영상에 많이 남는데 다자간 회담의 가장 중요한 건 스탠딩 회담들이잖아요. 네네. 뭐 스쳐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3, 4, 5 이야기 나누고 근데 또 동영상에 그런 것만 남아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립돼서 그냥 이렇게 두리번거리기만 하고 다른 수반들끼리만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남아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고립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트럼프만 지금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의 뭐랄까 아바타 뭐 쌍둥이 네네. 이재명도 참 트럼프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퍼플리스트이자 사법 리스크 많고 또 목소리만 높고 뭐 상당히 비슷한데 이재명도 지우개 나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예, 예.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좋아하지 않는 게 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은 무언가를 동원해서 꼭 그 디스를 하거든요. 네네. 가장 대표적인 게 평양 온반. 아, 평양 온반 기억하시죠? 네네. 저 왔을 때 그 이재명 대표가 왔을 때 평양 온반을 특별히 드립니다 했는데 네. 평양 온반의 유래가 원래 그 온반이 사실 국밥이거든요. 네네. 남한에서는 국밥이고 북한에서는 그 온반이라고 부르는데 처녀가 있는데 이 처녀가 사모하는 총각이 지금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데 평양에서 감옥에 있는데 따뜻한 밥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잖아요. 온장고가 없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따뜻한 국물과 밥을 치마 속에 이렇게 들고 가갖고 네네. 이렇게 말아서 네. 따뜻한 밥 한 그릇 이렇게 먹였다 해서 그게 온반의 유래입니다. 아, 그랬구나.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다 이게 뭐냐면 감옥이잖아요. 네네. 당신 감옥 가서 따뜻한 감옥 갈 사람한테 미리 따뜻하게 밥 한 그릇 대접한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준 거 아니냐.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어요. 아, 가장 최근에 더 네네. 웃긴 얘기 하나만 더 드릴까요? 가장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원래 피습된 날 네네. 문재인 양산으로 가게 했어. 문재인 대통령 예방한다고. 그렇죠. 근데 피습돼서 못 갔잖아요. 네네. 한 2주 걸렸습니다. 네네. 그냥 2주에 갔어요. 갔는데 사진을 딱 찍었는데 음.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음. 그런 사진인데 뒤에 병풍이 크게 있는 사진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것도 또 개딸들이 네. 아니 지금 제사 지내는군요. 어. 왜 병풍 앞에 어. 이재명 대표를 놨느냐? 그러고 또 지금 막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 근데 제가 종손이라서 좀 아는데 네네. 제사 지낼 때 병풍은 그 글자 네네. 검정색 그 먹으로 된 네. 그런 글자가 쓰여진 그 병풍을 갖다가 하고요. 음흠. 그다음 그림 그려진 그 병풍은 그거는 설이나 네. 추석이나 이렇게 네. 명절에 하는 건데 뭐 어쨌든 아이고 뭐 그런 깊은 뜻이군요. 네네. 예. 자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왜 꺼내냐면 음.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아시죠? 박찬대 원내대표가 자기가 독자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죄송합니다. 폄하하는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독자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박용진 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갑자기 원내대표 된 지 며칠 안 됐어요. 네네. 그런데 느닷없이 아이고 종부세가 문제가 많습니다. 1주택 종부세를 없애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 파란이 일고 있거든요. 네네. 종부세는 뭐죠? 노무현 대통령한테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완성을 했다는 네네. 그런 지금 그 법률입니다. 네네. 법안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노무현 문재인이 완전히 시작과 끝을 알리는 하나의 민주당의 상징 중의 상징이거든요. 네네. 이것을 건드린다?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것을 지금 딱 이야기하고 민주당이 지금 막 뭐 이것저것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원래 이게 정책위 의장이 하는 얘기거든요. 네네. 정책은 정책위 의장이 해야 되는데 원내대표가 뭐 여야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종부세 얘기를 해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아 그거 우리 얘기한 적 없습니다. 뭐 하면서 좀 부인을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진성준은 누구죠? 문재인 때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원래 수석 정도는 가야 될 사람이 네네. 자기 낮춰서 갔잖아요. 그러면 진성준은 사실 노무현 때부터 문재인까지 또 이제는
이재명 편을 들면서 지금 정책의장까지 했는데 진성준은 좀 뜨악했던 것 같아요.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갑작스럽게 그걸 터뜨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재명의 깊은 뜻 아니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박찬대가 왜 박찬대냐? 네. 이재명한테 찬성만 하지 반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깊은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찬대란 이야기예요. 예. 찬성만 하고 반대는 못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건 다 이재명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런데 네. 무서운 거다. 네. 이 정책이 음흠. 무서운 거다. 네. 왜냐하면 네. 종부세라고 하는 게 네. 지금 그와 같은 거의 뭐 브랜드 같은 네. 아이콘 같은 그러한 정책인데 네. 이 종부세가 폐지를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만큼 반감이 있고 싫어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되지만 네. 반대로 네. 이재명 대표의 사고가 유연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증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 종부세 폐지한다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중산층이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보수층의 표를 의식해서 음흠. 박찬대 내세워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종부세 폐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음흠. 지금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그런 그 이야기를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데 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는 네. 그 쉽게 말하면은 목적을 위해서는 음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음. 무슨 짓이든지 다 한다. 음.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내가 산다. 음. 내가 대통령 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대통령 안 되면 뭐 대통령 안 되면 내가 국회의원 되고 뭐 다 소용없다. 네. 오로한 나스이다. 음. 이런 식으로 진짜 죽자 살자 이렇게 그 달려드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게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네네. 이재명 대표는 진짜로 너무너무 절박했어요. 만약에 이번 총선이 그 과반수가 안 된다. 네네. 그럼 나는 끝장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온갖 그런 것들을 다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네네. 여당은 네. 그만큼 간절했나. 네. 대통령은 그만큼 절박했나. 네. 그러니까 싸움 같은 거 할 때는요. 네네. 무슨 이제 뭐 복싱 같은 거 하고 뭐 올림픽 경기 나가가지고 뭐 룰대로 싸우고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그 실력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기지만 네네. 막 싸움하는 거 네. 개싸움하고 그러는 거는요 네. 절박한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냥 뭐 주먹으로만 쳐야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뭐 모래도 집어던지고 돌이라도 찍고 그 다음에 뭐 뭐든지 다 휘두르고 그런 싸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절박한 사람이 이긴 것이 이번 총선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3년이나 남았지만 네네. 이재명은 지금 대권 플랜을 가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왜?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빨리 대선 전국을 만들어서 내가 대선 후보감이야. 근데 날 건드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 플랜 중에 하나가 문재인도 지울 수 있어. 노무현도 지울 수 있어. 김대중도 지울 수 있어. 뭘 위해서? 내가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부동산 문제 다 문재인 잘못했어. 나는 중산층에게 이걸 던질 거야. 네네. 라고 딱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런 걸 딱 봤을 때 네. 진짜로 긴장해야 될 사람은 문재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 문재인이라는 생각이 드냐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권을 잡는다. 네. 그러면 제 생각에 문 대통령이 무사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네네.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퍽 생각이 드는 게 이거예요. 네. 문재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게 훨씬 더 안심을 했을 수도 있겠다. 네네. 왜냐하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다음 뒤끝도 있는 것 같아. 뒷끝 장렬이죠. 자기 안 데려간 거, 평양에 네네. 안 데려간 거, 박원순과 이광재만 데리고 간 거, 이거 지금까지도 아마 화가 나 있을걸요. 그다음 더 화나는 건요. 네네. 막판에 25만 원 안 풀었잖아요. 그렇죠. 대선 직전에 예. 25만 원 풀어달라고 했는데 당시 홍남기 부총리 앞세워가지고 문 네네. 대통령이 이거는 양심상 안 된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네. 0.73%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25만 원 한 집당 100만 원씩 풀었으면 0.73%가 리버스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네. 그거를 저만 생각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더 빠득빠득 이를 갈지 않을까? 진짜 제가 이재명 대표가 일을 갈 네네. 일을 갈 순간을 제가 알거든요. 네네. 어떤 순간이냐면 이
투표일 한 달 전, 한 달 보름 전쯤 됐어요. 12월 말 정도 됐는데 네네. 12월 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측 간에 합의가 있었어요. 어떤 합의? 이재명 대표가 이제부터 밟고 갑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실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대안을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어느 정도는 원래 다 그렇게 하잖아요.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을 해. 네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비난을 해요. 어. 그러니까 윤 후보가 바로 맞대응을 합니다. 네네. 이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이재명 후보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야. 아. 이게 초유의 사태거든요. 네네. 대통령은 조용히 있어야 돼요. 어. 그 야당 후보를 상대하는 건 여당 후보가 상대를 해야 되잖아. 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끼어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뭘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 간의 논쟁이 한 일주일 벌어져요. 네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아무것도 못해. 네네. 말도 못하고. 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말 해서 죄송합니다. 겐세이 즉 끼어들어서 일부러 자기를 비판하는 어떤 그런 밟고 가는 거를 네. 못하게 했고, 네네. 네가 대통령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실정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 못 견디겠어. 이렇게 본. 지난 대선이 생각해 보니까 네네. 이번 총선하고 소름 끼치도록 유사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지난 대선에서 네네. 이재명과 문재인이 서로 호흡이 안 맞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싫어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 총선은 대통령하고 비대위원장이 네. 엇박자가 났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이길 수가 없었네. 그렇죠.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가 없었던 거는 음흠. 대통령과 여당 후보가 서로 미워하고 네. 서로 그다음에 이제 막 째려보고 네. 그다음에 뭐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고 네. 그래서 대선을 갖다가 내준 건데 네. 이번 총선은 음흠.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엇박자가 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구나. 네. 이거 굉장히 큰 교훈이고 오늘 저 진짜 아주 소름 끼치는 거 하나 배웠습니다. 진짜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절박해야 되고 네네. 절박하려면 내 편과 내 편을 정확하게 갈라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선거는 내 편 만들기다. 그런데 선거를 하면서 내 편이 아니라 내 편 속에서 이건 네 편이야라고 갈라버리면 선거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네네. 이게 교훈인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 이런 것들을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명야문 이 얘기를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누구예요? 주명야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 주경야독하고 비슷한 거겠지. 예. 그러니까 낮에는 밭 깔고 밤에는 책 읽는다는 뜻이니까 네네. 낮에는 명하면 이재명이고 그렇죠. 밤에는 문하면 문재인이겠네요. 그렇죠. 낮에는 친명인 척하다가 밤에는 또 친문인 척하는 그런 행태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박범계 전 장관은 이번에 양산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보통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네네. 자기가 간다 그러고 가갖고 손도 흔들어 주고 뭐 크게 북치고 장치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갑자기 박범계는 이 SNS에 사진 올리고 하면서 양산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언제 갔다 왔는지 알 수도 없어. 그 조금만 또 못하네. 며칠 전에 갔다 온 것 같아. 네네. 그러고서는 조용히 SNS에 그냥 사진만 올려서 뭐 이것저것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네네. 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감자를 저한테 소개도 해주시고 이 대목이에요. 네네. 이게 감자가 사실 개딸들한테는 진짜 극혐 단어거든요. 왜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막 뭐 불체포 특권 체포 동의안 뭐 이런 문제로 아주 시끄러울 때 네네. 갑작스럽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에서 나는 감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거 봤어요. 감자캐는 사진을 올린 거야. 그러니까 개딸들이 아니 우리 제명인의 마을의 이장님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감자 캤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진이 감자인 게 잘 안 드러나잖아. 일부러 이 감자라고 팻말을 해갖고 감자라고 팻말을 해서 감자 이렇게 써요. 이게 그 개딸들 어떻게 받아들인지 아세요? 몰라요.
감자 먹인다. 이재명한테 조롱하는 거 아니야. 그 욕. 욕 있죠. 욕. 네네. 감자 먹인다라고 네네. 그러잖아요. 손으로 하는 욕. 감자 먹이고 있냐? 뭐 하면서 개딸들이 때 흥분했어요. 그런데 지금 박범계가 지금 그걸 잘 잊어버린 것 같아.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감자를 소개시켜 주시더라. 이렇게 올렸습니다. 대놓고 만났다고 얘기도 못하고 조용히 갔다 와서 조용히 SNS에 사진 올린 박범계의 행태가 딱 주명 야문 아닌가 그런데 싶습니다. 박범계하고 네네. 조국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네. 법무부 장관 시켜준 사람들이잖아. 그렇군요. 법무부 장관 바로 밑은 아니죠. 추미애가 네네. 있고 그렇지만 네네. 다 법무부 장관들이네.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추미애는 국회의장 될까? 아마 추미애는 안 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재명 입장에서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의 프레임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추미애 국회의장 딱 되자마자 추미애 국회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구도로 추미애 국회의장 그 추미애 의원은 그렇게 만들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되죠. 네네. 관리가 통제가 전혀 안 되는 럭비공 추미애가 의장되는 거 저는 막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